제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어제 디테일 기능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시간 좀 드렸고, 스플릿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셔라 라고 했는데, 스플릿이라고 하는 그 메서드는 뭐 하는 녀석이었나요? 이거는 검색을 안 해보신 분은 없겠죠. 자, 이 녀석도 우리 스트링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중에 하나인데, 얘가 하는 능력은 자르는 거예요. 근데 뭘 기준으로 자를 거냐면, 뭘 자를 거냐면 문자열을 자를 건데, 문자열을 자르는 기준을 스플릿 메서드의 임자로 넣어주는 값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자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이제 우리가 문자열을 자를 때 사용하는 구분자 역할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플릿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article detail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띄어쓰기로 구분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스플릿 메서드를 테스트에게 호출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이 메서드의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숫자 부분을 얻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녀석을 써야 된다. 근데 보시면은 얘는 지금 값이 여러 개란 말이죠. 이 여러 개의 값은 이 메서드를 거치고 난 결과예요. 그래서 스트링 타입의 어떤 변수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 얘는 여러 개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애초에 만들 때 보면 리턴 타입이 스트링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스트링 배열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스트링 배열로 저 스플릿 메서드의 실행 결과를 받아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중에 이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담겨 있는 그 값을 가져다가 쓸 거다. 이렇게 동작을 하는 녀석이 스플릿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디테일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이런 거 하나 좀 가져다 놓고요. 디테일, 그리고 어제 제가 스플릿 말고 또 이걸 말씀을 하나 안 드렸네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셨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했는데, 그러면 잠깐만 이거는 냅두고, 리스트랑 라이트랑 순서 먼저 좀 바꿀게요. 안 바꿔도 상관은 없지만,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article write, list 이런 명령어들은 사실 하나의 기능이 실행되고 나면 나머지 기능들은 확인할 필요가 딱히 없으니까 else if로 좀 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else if로 엮을 건데,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article detail이라고 하는 명령어 뒤에다가 숫자까지 입력을 했을 때, 지금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 이 명령어를 인지를 하면 그때 1번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는 게시물 보여주는 그런 상세보기 기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얻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스플릿을 이제 좀 힌트를 드렸던 건데, 사실 여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equals 명령어랑 일치하는 이 부분을, 명령어를 검증하는 부분을 위해서 스플릿 말고 start with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하나 여러분들이 아셨어야 되긴 하네요. 이거에 대한 안내를 어제 안 드렸네요. 근데 뭐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셨을 거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막혀서 못하신 분들은 또
어려움이 있으셨긴 할 겁니다. 이 스타트 윗이라고 하는 거,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우리가 스트링 타입의 어떤 데이터에게 equals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면 equals 안에 인자로 들어있는 이 문자열과 이 equals를 발동시킨 스트링 타입의 어떠한 데이터,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이 start with은 뭐 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이 start with을 호출한 문자열이 이 인자에 들어있는 녀석으로 시작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equals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뒤에 번호를 뭘 쓸 줄 알고 디테일 1을 쓰고 2를 쓰고 뭐 200을 쓰고 35를 쓰고 뭐가 올지를 모르는데 여기를 equals로 만들려면 이 else if를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만들어 놔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숫자 부분을 빼고 여기까지 입력 받는 행위에 대해서 검증을 할 거예요. equals가 아니라 start with로. 그러면 일단은 요거 테스트부터 좀 해보죠. 이쪽 실행 확인. 자, 우리가 article detail 2라고 입력하면 지금 여기서 이걸로 시작하면 이라는 검증에서 띄어쓰기 하나를 뺀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저기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띄어쓰기까지 잘 해주면 잘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 넘버를 어떤 걸 붙이는지 상관하지 않아도 어떤 거가 붙어도 저쪽으로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먼저였고 이걸 다 하고 나면 이제 이 뒤에 입력된 숫자 부분을 얻어내는 방식의 스플릿을 활용하는 걸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start with 얘는 이걸로 시작하면 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시작하면 true고요. 시작하지 않으면 false라서 조건부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뒤에 입력된 숫자 디테일 띄어쓰기 하고 여기까지 이걸로 시작하면을 통과한 다음에 이 뒤에 입력되었을 그 숫자를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명령어를 좀 잘라내겠습니다. cmd에 스플릿을 사용을 할 거고요. 띄어쓰기로 우리는 구분자를 짓고 있으니까 이렇게 띄어쓰기 한 칸이라는 구분자를 넣어 줄게요. 그리고 이 녀석은 스트링 배열을 리턴한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 배열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를 받아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받아낸 배열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돌려볼까요?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본다면 cmdbits라고 하는 변수가 스트링 배열을 받아냈을 때, 스플릿을 통해서 받아냈을 때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갖고 있는 cmd에게, 이 녀석에게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cmd 자체는 지금 스플릿이 실행되는 시점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 녀석한테 스플릿을 썼다. 그러면 스플릿에 인자로 들어가 있는 이 띄어쓰기 한 칸, 이 녀석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다 잘라내는 거고 그렇게 잘라낸 덩어리들을 각각의 인덱스에 저장해서 스트링 배열을 만들어 준다. 그럼 지금 cmd bits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스트링 배열에는 데이터가 아티클, 0번의 아티클, 1번의 디테일, 2번의 1, 2, 3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다. 이걸 지금 육안으로 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했던 거, 그거는 2번 인덱스에 존재하는 1, 2, 3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여기다가 1, 2, 3을 입력하든 1을 입력하든 2를 입력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얘네는 cmd 비치로 쪼개 놓으면 2번 인덱스에 데이터가 존재를 할 겁니다. 0, 1, 2번에. 그래서 일단은
스트링으로 받아낼 거고 일단 인트로 바로 처리하죠. cmdbits의 2번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지금 int 타입의 변수인 id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려고 하는데 얘는 당연히 int 타입한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스트링 배열 안에 있는 데이터는 당연히 스트링 타입일 거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숫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int 타입으로 형변환을 할 겁니다. 문자열을 int로 형변환을 할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앞에 int 붙이는 걸로 안 된다고 했었죠. 이걸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그때 배웠던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cmdbits의 2번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값을 int로 형태를 변환시킬 거고요. 그러니까 수동 형변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id라고 하는 변수한테 값을 넣어준 거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detail이라는 명령어 뒤에 띄어쓰기 하고 입력한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떤 숫자가 입력이 되었던지 간에 id라는 변수에 얘가 꽂힐 거예요. 그런 과정을 만들어 준 거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id를 찾아냈다면 그 다음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id라는 변수가 가진 값, 얘는 결국 사용자가 원했던 게시물의 번호예요. 원하는 이렇게 하죠. 원하는 게시물의 번호. 그럼 사용자가 원하는 게시물의 번호, 이 번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게시물들 중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쉽게 얘기했을 때, 자, articles가 이렇게 있다. 이 녀석은 게시물을 3개 가지고 있다. 그럼 리스트니까 얘도 인덱스가 존재할 거고, 여기에 아티클 객체에 조정하는 리모컨 하나, 둘, 셋 들어있을 텐데, 자, 이 녀석 중에 요 리모컨으로 접근하는 게시물이 1번, 2번, 3번 게시물이 있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2번 게시물을 원했다. 그럼 우리한테는 있죠. 근데 이렇게 존재하는 걸 우리는 이제 그림으로 보니까 아는 건데 컴퓨터는 모르잖아요. 그럼 찾아봐야 돼요. 아티클스 안에 2번 게시물이 있는지. 왜 아티클스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게시물을 작성하면 아티클스에 다 저장을 해 놓기로 했으니까. 실제로 라이트를 진행하면 아티클스에 저장을 해놓고 리스트를 할 때도 아티클스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고 상세 보기도 당연히 저장되고 있는 게시물들 중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아티클스 안에 사용자가 원하는 이 게시물의 번호, 이 번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아티클스라고 하는 이 녀석을 순회하면서 처음부터 0번부터 2번 방까지 혹은 그 이상 방까지 다 돌아보면서 너 혹시 2번 글이니? 아니야? 그럼 됐어. 너 혹시 2번 글이니? 너 2번 글이네? 그럼 너 일로 와. 이걸 해야 돼요. 이 작업을 거쳐야 진짜로 존재하고 있는 아티클스에 존재하고 있는 게시물들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번호의 게시물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냈다면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까지 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원했던 게 4번이라서 여기가 4번이라 실제로 우린 3번 게시물까지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너 4번 게시물이니? 아니네. 너 4번이니? 아니네. 너 4번이니? 아니네. 이러고 나면 아티클스 끝났는데? 다 돌았는데 4번을 한 번도 못 만났어? 그럼 얘 없는 거네 라고 판단하고 4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여주면 돼요. 우리가 디테일 기능 안쪽에서 해야 되는 로직 프로세스의 흐름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start with이라는 걸 통해 명령어를 뚫고 들어오는 거 첫 단계, 스플릿이라는 걸 통해서 이 숫자 부분에 입력된 값을 얻어내는 방법 두 번째, 그리고 얻어냈다면 이 id 값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번호가 진짜로 우리 보관하고 있는 게시물들 중에 있는지 찾는 게 3단계. 그래서 자, 찾을 거예요. 방금 제가 말로 설명드렸던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코드로만 옮길 건데 일단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아티클스를 순회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복문 돌려야죠. 리스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복수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녀석을 순회해서 각 인덱스에 들어있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확인해 보려면
반복문을 돌려야만 해요. 근데 articles는 이제 리스트, 제너릭을 아티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순회할 필요 없으니까 상상된 포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돌려도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러면 articles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0번 인덱스에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꽂아요. 그리고 한번 돌려요. 그 다음에 1번에 있는 거 꽂아요. 돌려요. 2번에 있는 거 꽂아요. 돌려요. 끝까지 다 돌았으면 반복문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향상된 폼은 돌려놨으니까, 자, 이렇게 순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찾았어야 되는 거, 제가 아까 전에 표현했던 너 4번 게시물이니? 하고 0번한테 물어보고 1번한테 너 4번 게시물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4번은 id가 갖고 있는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 0번, 1번 이런 녀석들은 뭐 아티클스가 들고 있는 대로 달라지겠죠. 자, 그럼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우리가 스플릿을 통해서 얻어냈던 이 id와 현재 게시물, 우리가 아티클스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아티클이 들고 있는 이 id와 일치하는 게 있으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일치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찾은 게시물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 게시물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죠? 있으면 보여줘 볼게요, 한번. 제가 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표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있으니까. 자, 그럼 찾았어요. 찾아서 일치할 때 보여준다까지 했어요. 그러면 반복문이 도는 와중에 이 if문을 한 번도 못 마주쳤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문이 돌면서 이 if 조건을 만족하면 이런 출력이 일어날 텐데, 출력 다 했으면 또 반복해야죠. 올라가서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끝났어요. 출력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반복문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밑에서 뭐 해야 돼요? 자, 출력을 했다면, 여기서 출력이 됐다면 사실상 더 이상 반복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게시물마다 id라고 하는 번호 값이 정해져 있고, 이 번호는 겹치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게시물 쓸 때마다 알아서 1씩 증가할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1번, 2번, 3번 게시물을 가지고 있는데 2번을 찾았다, 그리고 보여줬다 그러면 다음 반복을 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밑으로 코드가 더 이상 진행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럼 출력을 했다면 끝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한 번도 if문의 참을 만나지 못해서 출력을 못했다면 그 말인즉슨 사용자가 원했던 이 게시글 번호는 아티클스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사용자한테 이 글은 존재하지 않아요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코드가 진행됐을 때 해결을 못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반복문이 돌면서 이 if를 만족했다. 그래서 이 출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출력이 이루어졌다라는 상태를 누군가는 알아야 돼요. 근데 단순히 출력만 진행하면 누군가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뭐가 됐든 상관은 없는데 뭐 int 타입이 됐든 불린 타입이 됐든 어떤 타입이 됐든 일단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 불린 타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해볼까? 그냥 어차피 뭐 이거 간단하게 하고 사라질 거니까
하죠. 일단은 불린 타입의 변수 하나 false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렇게 id가 일치하는 경우를 찾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출력을 할 거다 라면은 이 a가 가진 값을 바꿔요. 그리고 출력을 다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반복문이 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for문을 빠져나오겠죠. for문을 빠져나왔을 때 물어봅니다. a가 가지고 있는 값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할 거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물어봐요. a가 false랑 같으면 이 if를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겠죠. 얘를 만족했다면 a는 true로 바뀌어서 내려왔을 거니까. 근데 얘가 여전히 false라는 얘기는 이 반복문이 도는 와중에 이 기본값 false였던 녀석이 한 번도 값이 바뀐 적이 없다. 즉, 이 if를 수행한 적이 없다. 즉, 게시물이 stop.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상태를 알고 있어야 그 상태를 반복문을 빠져나왔을 때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if를 수행하고 출력을 했다면 더 이상 밑으로 코드가 진행되지 말고 위로 올라가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어제 배웠던 것처럼 이런 continue를 쓰게 되면 얘는 이 반복문을 반복하게 되겠죠. 꼭대기에 있는 무한 루프 while로 갈 수가 없어요. while 안에 for문으로 지금 중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continue를 사용해서 위로 올려보내는 명령어 입력받으러 가는 행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을 빠져나오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테스트를 해보죠. 현재 글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거 없다고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글을 써볼게요. 3개 정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트를 봤을 때 잘 나올 거고, 이 녀석 디테일로 본다고 하면 잘 나오겠죠, 이렇게. 글 3개 다 제대로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 방식은 최적화가 되어 있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적화를 조금 더 할 겁니다. 지금은 약간 되는 대로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있어서 최적화를 좀 할 거예요. 일단 저한테 좀 거슬리는 포인트는 어디냐? 저는 어제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목표, 이게 성공의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얘를 향해 가는 길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마지막에 처리가 되고 그 중간에 문제가 있는 가지들을 좀 처리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공이 중간에 있고 실패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게 좀 거슬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할 거고요. 좀 바꿀 겁니다. 실제로 이 출력의 상황을 맨 밑으로 내리고 잘못된 검증에 대한 걸 위쪽에서 해버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불린 타입 안 쓸 거고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갈 겁니다. 자, 아티클 타입으로 만들 거고요. found article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일단은 초기값 널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출력 직접 안 해요. 밑으로 좀 빼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if는 검증하는 이 단계까지는 동일하게 사용을 할 겁니다. 찾았다. 얘네가 일치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에게 현재 그 상황에 article 리모컨 넘길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때릴 거예요. 여기까지 끝내버릴 거예요. 반복문. 그리고 이 if 검증에 와서 found article이 가지고 있는 값이 널과 같다면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continue. 그 다음에 이 녀석들 출력할 건데 여기서는 아티클을 못 쓰죠. 왜냐면 이 아티클은 여기 포문 안에서만 쓸 수 있었던 녀석이니까
그래서 found article 백업해놓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해당 게시물에 접근할 거야. 이런 의미로 코드를 좀 쓸 겁니다. 이렇게 써야 좀 더 최적화가 된 코드예요. 지금 당장은 방금 전 상황보다 오히려 복잡해진 거 아닌가? 아깝게 좀 더 깔끔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최적화가 된 거예요 라고 딱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요. 지금 이만큼은 보기가 좀 힘드네요. 그냥 여기로 보죠. 이걸로. 지금 딱 이만큼을 한번 보세요. 얘는 뭐 하는 코드입니까? 이만큼은. 아티클스 안에 들어있는 게시물들 중에서 사용자가 원한다라고 하는 게시물 번호, 이 id라는 변수가 가진 값과 얘가 가진 게시물들 중에 일치하는 게시물이 있는지 찾는 로직이고요. 그죠? 찾아낸 다음에 없다면 없다라고 보여주는 로직이에요. 이만큼이 그런 일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디테일 기능 했죠? 이거 상세보기예요. 상세보기는 게시물 하나에 대해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를 찾기 위해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수정 삭제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수정 삭제도 게시물 하나한테 해당하는 내용 아니에요? 한 번 수정할 때 게시물 하나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지금 디테일처럼 나 이 게시물 수정하고 싶어 라고 해서 몇 번 게시물을 수정할 건지 언급해야겠네요. 그럼 그 과정이 반복되겠네요. 디테일처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찾아내는 로직도 반복되겠죠. 그리고 찾았는데 없을 때 없다라고 하는 로직도 반복되겠죠. 실제로 디테일과 수정 삭제는 기능이 처리되는 로직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계속 겹칠 겁니다. 이 위에도 그래요, 사실. CMD 비치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도 겹칠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진짜로 기능을 똑 잘라내서 이거 메서드로 만들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파트는 공통된 그런 파트가 있다면 메서드로 빼놓고 메서드로 호출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매 순간순간마다 기능 코드가 다 쓰여져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나중에도 진행을 하겠지만 이 녀석들 다 메서드로 분리될 겁니다. 이런 거. 그러면 공통적인 녀석들, 공통적인 기능을 처리하는 만큼만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좋은 거예요. 여기다가 출력문을 넣어놓게 되면 찾는 로직 안에서 출력까지 들어있으니까 다른 녀석이 이 기능을 가져다가 쓸 수가 없어요. 메서드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서드로 분리할 수 있게끔 딱 얘가 해야 되는 역할, 아티클스에서 이걸 찾아내는 역할까지만 사용을 할 거란 얘기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좀 더 최적화가 잘 된다. 이거는 실제로 메서드로 분리를 하면서 또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상세보기 기능은 끝났습니다. 자, 잘 나와요. 없는 글 물어보면은 없다고도 잘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능 3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자, 이쯤에서 이제 슬슬 조금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하냐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게시판, 이 기능은 콘솔로 운영되고 있고 매번 새로 실행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초기화돼요. 그러니까 게시물이 없어요. 초기 게시물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리스트를 테스트하거나 디테일을 테스트하려면 일단 게시물부터 쓰고 봐야 돼요. 조금 번거로워요. 매번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게. 그래서 테스트용 데이터 한 3개 정도만 넣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테스트 게시물 3개가 쓰여져 있도록, 이 쓰여져 있도록이라는 말은 아티클스에 3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도록 하라는 말이겠죠? 이런 과정을 하나 만들고 갈게요. 게시물의 제목이나 내용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넣으시면 되고요. 번호는 당연히 1, 2, 3 순서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에서 테스트 데이터가 3개가 들어있는 상태로 게시물을 쓰게 되면 당연히 4번 글부터 쓰여줘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테스트용으로 1, 2, 3 들어가 있는데 내가 쓰는 글이 또 1번부터 쓰여지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테스트용 게시물 3개 생성, 이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시간 들여볼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 하시게 되면 이제 게시물 자, 요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용 데이터 다 만들어 내셨으면 이제 수정 기능 바로 들어갈 건데, 명령어는 article modify 1, 2, 3 이런 식으로, 여기가 또 디테일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원하는 게시물 번호를 입력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이걸 따졌을 때 게시물이 만약에 없다면 1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가 2였다면은 2번 게시물이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게시물이 만약에 1번 게시물이 있었다면 바로 수정할 제목이라고 뜨면서 사용자한테 입력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내용도 마찬가지. 그 다음 입력을 둘 다 마쳤으면은 1번 게시물을 수정했습니다 라는 멘트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방금 수정한 게시물을 봤을 때 내가 수정한 대로 나와야 돼요. 이 수정 기능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2개 하는 시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테스트용 데이터 만드는 거랑 게시물 수정 기능 하는 거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이 녀석 테스트 데이터는 만들어줘야 되는 시점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F12를 눌러서 프로그램 시작이라고 하는 멘트가 뜨는 그 타이밍이겠죠? 여기 어딘가 근처에서 테스트용 데이터가 제작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을 켰을 때 글 3개가 이미 쓰여져 있는 상태니까 매번 글을 써야만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되겠죠. 그럼 시기적으로는 대충 여기 어딘가에 필요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자, 테스트용 데이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아티클스라고 하는 녀석에게 add를 3번 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add 할 때는 당연히 아티클 객체를 넣어줬어야겠죠. 이렇게. 자,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사실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근데 자, 제가 여기다가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라고 해서 여기다가 게시물을, 아티클 객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는 번호는 1번이고 제목은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객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를 그냥 단순하게 아티클스에게 add 하겠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아티클스가 아직 없어요. 아티클스는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아티클스보다 먼저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려요.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사실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거 3번 하면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거는 끝이 나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거는 너무 하드코딩 식으로 게시물을 우겨넣은 느낌이 좀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해 가면서 깔끔하게 만들어 보자 라는 느낌으로 저는 작성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낼 거예요. 지금 메인 클래스에 메인 메서드 말고 별도로 메서드를 하나 뽑아낼 겁니다. 여기다가는 이름을 이렇게 해서 메서드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근데 이 녀석은 어차피 메인 메서드에서 호출할 거라 스태틱이 붙어야만 해요. 왜냐면 메인 메서드 자체가 스태틱 메서드라서 스태틱 메서드가 아니라면 여기 안에서 호출이 불가능할 거니까. 그죠? 이거는 스태틱 우리가 잘 배웠으니까. 자, 여기다가 제가 이런 걸 할 겁니다. 아까 전에 저 위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여기서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객체 3개 만들고 아티클스에 애드를 하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선 아티클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티클스는 메인 메서드 여기 메인 메서드의 안쪽에서 만들어진 지역 변수였으니까. 그럼 지금 서로 다른 메서드가 같은 녀석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아티클스가 지역 변수가 아닌 전역 변수가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을 전역 변수로 뺄 거예요. 근데 빼면 이제 아티클스의 접근을 전부 다 못해요. 왜냐? 얘는 스태틱 변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스태틱을 붙일 겁니다. 이러면 스태틱 변수가 만들어진 거고 그 스태틱 변수를 사용하는 두 메서드는 둘 다 스태틱 메서드니까 문제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이 과정을 좀 더 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건데, 자, 여기서도 보세요. 이걸 3번을 하는데 자, 이렇게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잘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티클스를 조회하면 잘 들어있을 텐데 얘는 1, 2, 3, 1, 2, 3, 1, 2, 3 뭐예요?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며 반복되고 있죠. 그럼 반복문 써주면 좀 더 편하겠네요. 그리고 이 게시글 번호 쪽을 보면 우리 어차피 테스트 데이터가 3번까지 만들어져도 게시글 쓸 때 4번부터 써지게끔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테스트 데이터 만들 때도 이 변수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스태틱 변수가 돼서 밖으로 좀 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야 서로 다른 메서드 두 개가 같은 녀석을 사용할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1을 그냥 넣을 게 아니라 이 변수를 사용해 주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위연산자를 쓰는 이유는 객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증가된 값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증가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문을 써서 좀 압축을 좀 더 해보자면 이래버리면 끝나겠네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잘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또 육안으로도 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테스트용 게시물 데이터 3개를 생성했습니다. 이런 멘트도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저렇게 만들어낸 메서드를 호출해 준다면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마자 생성했다라는 메시지 떴고요. 그럼 진짜로 있는지 보면 진짜로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게시글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4번 글이고요. 문제 없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좀 했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때려 박아 놓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느냐라는 소리예요. 더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전역 변수 두 개는 명시적 초기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명시적 초기화를 안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긴 하지만 굳이 좀 더 정석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 두 녀석은 변수 선언만 좀 해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스태틱 블럭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올바르게 조금 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한 형태가 되겠죠. 이런다고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데이터는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디파이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저는 디테일 기능을 만들었던 else if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그럼 디테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기능이 두 개가 존재를 할 건데, 여기서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 입력 검증 부분을 모디파이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만 지울 겁니다. 그러면 디테일 기능 가져와서 되게 많은 부분을 그대로 쓰겠다라고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러고서 여기다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뚫고 내려오면 실제로 찾아서 존재하는 경우니까 그때는 게시물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입력을 좀 받겠습니다. 입력받는 건 우리 라이트에서도 진행했던 것처럼 특별할 게 없고요. 이렇게 해서 입력받은 녀석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멘트를 보여줘야 돼요. 이때 수정이 성공한 게시물의 번호는 위에 아이디로 만들어 놨을 거니까 이걸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것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실제로 수정까지 완료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만 끝나면 입력받아서 메시지를 보여주긴 할 텐데 실제로 수정은 안 될 거니까 진짜로 수정까지 되게 하려면 원래 게시물에 가지고 있는 제목과 내용을 지금 우리가 새로 입력받은 제목과 내용으로 바꿔줘야 되죠. 덮어 씌워줘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입력받는 이 시점에 우리가 아티클스에 있는 녀석을 찾아다가 원래 게시물을 가져왔죠. found article이라는 녀석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found article 이 리모컨 눌러서 타이틀에 접근해서 타이틀로 값을 바꿀 거야. 바디에 접근해서 바디의 값을 바꿀 거야. 라고 해주면 2번 글을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꾸면 진짜로 잘 바뀌고요. 그죠?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글 물어보면 존재하지 않는다 잘 나올 거고 방금 바꾼 글 또 바꿔도 문제 없겠죠?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잘 바뀌는 것까지 이게 수정 기능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만큼을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디테일에 있는 걸 그냥 가져다가 쓰면 돼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사용자가 입력한 번호 부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명령어 검증 받을 때 디테일 아니라 모디파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찾아내서 존재하지 않을 때 검증하는 것도 멘트도 똑같으니까 그냥 보여주고, 실제로 이제 성공했을 때, 문제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수정할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걸로 바꿔 끼고, 그걸 그 수정했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수정한 걸 들어가 보면 잘 되어 있고. 자, 지금 이 과정도 우리가 객체를 배우면서 리모컨이 넘어간다라고 했던 그 상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안 눌리니? 자, 우리는 아티클스에다가 게시물을 넣어놓고 있는데 0번, 1번, 2번 이 녀석들한테 아티클 게시물을 하나 작성해서 넣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게시물 객체는 힙 영역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를 할 건데 이 힙 영역에 존재하는 이 리모컨이 리스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found article한테 넘겨주는 것도 이 리모컨인 거죠. 그럼 found article이라는 이 변수는 이 변수가 들고 있는 리모컨을 누르면 결국 동작하는 건 이 객체 하나. 그러니까 modify 같은 기능을 했을 때에도 여기에 있는 걸 꺼내다가 얘를 눌렀는데 문제없이 얘가 잘 바뀌는 거죠. 원본이. 우리 객체를 배웠던 그 상황 속에서 리모컨이 옮겨 다니는 그 상황을 지금도 똑같이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리스트 안에도 객체가 직접 저장되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객체들은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 그 주소를 변수에게 참조할 수 있게 주소를 알려주는 개념.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지금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수정 기능까지 만들어 봤는데 제가 다음 과제를 적어서 보여드리면서 쉬는 시간을 가질 거고 쉬는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또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게시글 삭제 당연히 할 거예요. 아티클 dele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똑같이 게시물이 있을 때는 1번 게시물 없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게시물이 있을 때는 1번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멘트 보여주는데 진짜로 삭제가 되어야겠죠. 이 삭제는 아티클스에서 삭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곳에서 진짜로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사라지게 되면 이제 리스트나 디테일 같은 걸 조회하려고 해도 안 나오겠죠. 그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삭제 기능의 목적이고, 이것도 당연히 하실 건데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할 거예요. 이건 정말 쉬워요. 정말 쉽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할 거예요.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게시물 작성, 목록, 상세, 수정, 삭제까지 게시물에 관련된 기본적인 CRUD라고 하는 기능은 다 만들었어요. 만들게 될 거예요. 삭제까지 하면. 근데 아직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게시글을 작성할 때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글을 언제 썼는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좀 같이 추가할 거예요. 이제 게시물을 작성할 때 이 글이 언제 쓰였는가에 대한 현재 시간과 날짜에 대한 정보를 같이 좀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만들기 위해, 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자바를 사용해서 현재 날짜 및 시간 데이터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잘 적용해서 실제로 게시글을 작성할 때 시간 데이터를 추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성된 게시물들은 당연히 그 날짜 데이터를 그럼 이제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 가지고 있는 날짜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스트나 상세 보기에도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 게시물을 수정했을 때는 수정한 시간으로 시간도 알 수 있게끔 정보를 좀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삭제 기능과
이 날짜 데이터를 적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로직의 추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